정적분하고 넓이는 약간 틀려요. 이 정적분이라는 건요,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연역의 넓이를 구하는 건 맞는데, 이 정적분은요,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정적분은요, 이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다. 왜냐면 이 정적분을 계산하는 게 결국 구분구적법이에요. 구분구적법을 이 함수에 적용을 해서 높이를 잴 때 함수값으로 재요. 함수값으로 재다 보니까요, 함수값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넓이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정적분은요, 이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할 거는 뭐라는 거냐면요, 이 정적분을 어떻게 보정을 해서 넓이를 구할 것인지, 이 부호를 이제 보정하는 연습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정적분을 통해서 이제 넓이를 구할 겁니다. 근데 이 정적분 값 자체가 넓이는 아니에요. 부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보정하는 연습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요, 이 나와 있는 게 X축으로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와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곡선의 넓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였다는 건요, 이게 X축입니다. 그리고 곡선이 이렇게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곡선 자체가 만약에 X축 위에 있다. 그래서 Y는 fx다. 이렇게 볼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A에서부터 여기 B까지 이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넓이를 구하고 싶은데,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이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니까요, 얘를 이렇게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 함수식 자체가요, X축 위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냐?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어 나갈 때 이 함수값 자체가 항상 양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요, 이 정적분하고 그리고 넓이를 계산한 값이 일치한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정적분 결과가 넓이가 돼요, 얘는요. 근데 얘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요, X축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리고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나는 X축과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얘를 Y는 fx라는 함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할 거고, 정적분을 통해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거를 누구라고 생각할 수 있냐? 넓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건 안 돼요. 얘는 넓이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질 않습니다. 얘는요. 왜냐면요, 직각사각형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정적분은요. 구분구적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직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런 식으로 직각사각형을 만들어 가다 보면요, 이 함수값을 이용해서 높이를 재야 돼요. 근데 함수값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넓이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값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이 마이너스가 나오는 것들을 다 보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수 있냐? 여기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이게 된다면, 나온 결과에 대해서 마이너스를 붙이게 된다면 그거 자체를 이제 넓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값 나오는데 크기는 어차피 같고, 절대값의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붙여가지고 넓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적분 결과가 넓이가 아니에요, 얘는요. 그러면 요번에는요, 어떤 걸 생각할 거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런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X축에서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는, 이렇게 걸쳐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얘가 Y는 fx예요. Y는 fx고요. 그럼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A에서부터 B까지는 괜찮거든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는요, fx dx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 면적을 제가 예를 들어서 뭐 S1이라고 보면요, 이거는 이 넓이 자체가 그냥 그대로 구해져요. X축 위에 있는 거는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얘가 문제가 돼요. X축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여러분들이 적분을 했을 때 fx dx를 계산하게 되면요, 얘를 넓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얘가 넓이가 아니에요. 얘는요. 왜냐? 이 넓이인데 이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돼요. 그럼 당연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플러스 값을 가지도록
보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주셔야지만 얘가 넓이가 됩니다. 만약에요 그냥 A에서부터 C까지 적분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가 얼마의 값을 가냐 5라는 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값을 가져요. 예를 들어서요 이 정적분으로 계산을 했을 때요. 그러면 A에서부터 C까지 계산을 하시면요 이게 원래는 넓이는 8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 면적이 5고 이 면적이 3이니까요. 근데 정적분으로 그냥 A에서부터 C까지 정적분 때려버리면 얘는 2라는 값 나옵니다. 2라는 값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X축 위는 괜찮아. 아래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건요. 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쓰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여기 fx dx가 오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자체를 다 위로 올려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 절대값을 붙여서 dx로 이렇게 넓이를 구한다 이렇게 식에 나오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쓰지는 않거든요. 절대값 자체를 잘 쓰지는 않아요. 이게 넓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이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요 접어 올려서요 얘가 플러스 3이 나오게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부터 0에서부터 A에서부터 B까지 접분하고 그 다음 B에서부터 C까지는 절대값이 들어간 식을 접분하기 때문에 x축 아랫부분이 접어 올라가요. 그럼 그때는 이제 양수값이 나올 거니까요. 그래서 책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것보다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계산하세요. 그냥 계산을 하고요. 이 절대값을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계산을 하시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값이요. 그럼 그때 그냥 마이너스 붙여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게 부호만 보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요 부호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 여러분들이 적분하는 거는요 이 고등과정에서 적분할 수 있는 건요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만약에 도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요 이 높이를 잴 때 이 X축과 수직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도형만 적분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선으로 되는 형태는 이 고등과정에서 적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X축의 수직이 되는 형태하고요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그리고 Y축의 수직이 되는 형태 이런 것들만 계산 가능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면요 이게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암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쉬워요. X축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형의 면적을 구하고 싶으면요 반드시 여기는 X좌표가 들어가야 돼요. 얘는 반드시 X좌표가 들어가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X좌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들어갑니다. Y요. fx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Y라고 생각하세요. Y가 들어가고 dx가 들어가요.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X좌표 Y dx가 들어가요. 그러면 적분 변수가 누구예요? 적분 변수가 X이기 때문에요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 Y요 이거를 X로 고치기만 하시면 됩니다. X로 바꿔가지고 적분 변수 X로 바꿔가지고 적분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문제집에 나와 있는 건 절대값이어서 fx를 쓰는데 여기 여러분들은 x, y, x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요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잠깐 볼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시려면요 그래프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세 가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이런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이런 그래프를 그렸고요. 얘를 뭐라고 볼 거냐? x는 g, y라는 그래프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x는 gy다. 그러면요 제가요 이 A에서부터 B까지 요만큼 적분을 하고 싶어요. A에서부터 B까지요. 그러면 이 정적분은 누구냐? 구분구적법이에요. 이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만큼의 길이를 n등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거든요. 얘가요. 그럼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결국 누구냐면요 x좌표예요. x좌표가 높이에 해당하는 값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이게 그래프가 만약에 이 y축 오른쪽에 그림이 그려지면요 이 x좌표에 해당하는 값 자체가 얘가 플러스로 이렇게 측정이 돼요. 플러스로 측정되니까요 이거는 어차피 길이를 n등분한 거니까 얘 양수
그래서 얘를 계산한 결과값은 플러스가 나오게 되고 플러스가 나오면 정적분 값 자체가 그냥 넓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요. dy를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요. 얘는 곧 누가 되는 거냐? 넓이가 됩니다. 얘는 넓이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요. 이 높이를요. X좌표로 측정을 해요. 이번에는요.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은요. Y좌표를 높이로 측정을 한 거고 얘는 X좌표를 높이로 측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 문제가 되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가 문제가 돼요. 왼쪽에 그려졌을 때요. 이 왼쪽에 그려지게 되면요. 여기를요. 적분 구간을 여기를 A라고 볼 거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정적분을 계산하기 때문에요. 얘가요. 직각사각형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X좌표에 해당하는 값 자체가 이 X좌표에 해당하는 값 자체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높이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y, dy를 계산을 하게 되면요. 이게 넓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걸 넓이라고 생각을 못 해요. 이때 누구를 뭘 해주셔야 되냐? 부호 보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나오니까 플러스로 돌려야지만 넓이가 될 거 아니에요. 넓이는 양수니까요. 그래서 이 부호 보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을 때는요. 양쪽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걸쳐 있어요. 여기를 A라고 볼 거고 여기를 B라고 보고 여기 C라고 보고 얘를요. X는 GY라는 함수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요. 그러면요. 얘는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Y, DY를 계산을 하면 얘는 곧 넓이가 됩니다. 오른쪽에 존재할 때는요. 오른쪽에 존재할 때는 얘가 곧 넓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 GY, DY를 계산을 하시면요. 얘를 넓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얘는 넓이 아니에요. 마이너스 값 나오니까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부호 보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서 식이 나오게 되는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GY 그리고 여기에 dy가 나오고요. 여기에다 이제 절대값을 씌워서 이렇게 계산을 해라.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일단은 이 정적분값 그냥 다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 그러면 그냥 플러스로 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게 곧 넓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 나와 있는 이 GY 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Y축으로 둘러싸여 있을 때는요. 패턴 자체는 항상 이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인테그랄 Y좌표가 들어가요.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는 얘가 Y좌표가 들어가고요. 여기는 X가 들어가고 여기는 DY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이 X를 적분할 수 있게 Y로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얘를 Y로 이것만 신경 쓰시면 문제 계산하는 건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이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 구할 건데요. 그냥 계산하세요. 그리고 절대값 안 씌워도 돼요. 그냥 계산하시고 마이너스 나오면 그냥 보정하시면 돼요. 그게 곧 절대값 시음값이 되니까요. 그럼 한 장 넘겨서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요. x축 그 다음에 x 이꼴 0 그 다음에 x 이꼴 2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인수분해가 되죠. x-1, x-3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림을 그렸을 때 2하고 3을 절편으로 갔습니다. 제가 구해야 되는 건요. 이 0에서부터 2까지 면적을 구할 거거든요. 이 노란색 면적이요. 노란색 면적을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x축 위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고요. x축 아래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값 나오니까 부호 보정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일단 적분을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돼요. 이게 보시면요. 이게 x축으로 둘러싸였으니까 얘가 x가 들어가는 거고 x가 들어가는 거예요. x좌표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y가 들어가는 거예요. y가 들어가는데 걔가 적분되도록 x로 고친 거고요. 그럼 여기가 dx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에서부터 2까지 그냥 적분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비워두세요. 나중에 이걸 보정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는 지금은 그림 그려서 알거든요.
근데 그림 안 그린 상황에서는 얘를 그냥 비워두시고 마지막에 나온 결과값 보고서 그냥 예측하시면 돼요. 고쳐주시기만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럼 얘 계산하시면요, 부정적분할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그리고 플러스 3x가 들어가고요, 0 하나가 들어가요. 1을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 빼면 되니까요, 3분의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러니까 여기는 3분의 4가 나옵니다. 앞에 거 계산하시면요. 그 다음에 이쪽 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거를 일부러 이렇게 쓴 거거든요. 이걸 부호를 보정하면 얘가 부호가 뒤바뀌잖아요. 근데 여기다가요, 풀 때요, 이거를 그냥 한 번만 쓸게요. 1, 2라고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이렇게 여러분들은 쓰시면 안 되고, 원래 그냥 객관식 문제에서는 그냥 1, 2, 어차피 부정적분이 똑같을 테니까요. 그럼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2를 대입하시면요, 3분의 8 나오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8 나오고요. 플러스 6 나와요. 여기서 뺄 거예요. 1을 대입한 값을 뺄 거거든요. 1을 대입한 값을 계산하시면 1 들어가면요, 1 들어가면 얘가 3분의 4 나와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값 계산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3분의 4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요. 그럼 이 뒤에 있는 걸 계산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정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러스가 나오도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여기다가 빼기 마이너스 3분의 2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냐, 두 개 더해지니까 2라는 값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 나오면 그냥 보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곧 절대값 씌운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y는 x, 4x 세제곱이요. 그 다음에요, x축이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요. 그 다음은 x는 a입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했더니 얼마가 나오냐? 17이 나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17이요. 그러면요,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냐? 이 정도는 그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저는 a까지 이렇게 적분을 할 거예요. a까지는요. 근데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거거든요. 네. 내가 벌레 같다고요? 그러면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요. 이건 x축 아래에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4x 세제곱 dx를 계산하면 당연히 이거는 보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a까지 4x 세제곱은 어차피 얘는 양수로 나올 거고요. 그럼 얘 계산한 그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게? 17이 나오게만 만드시면 됩니다. 17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a값 잡겠습니다. 그러면요, 얘 마이너스 x 4제곱, 여기 마이너스 1, 0 들어가요. 0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뺄 거니까요, 이거 계산하시면 1 나옵니다. 그 다음은요, 이거를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x 4제곱, 그리고 여기는 0에 있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a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는 거니까 여기 a 4제곱 들어가고요. 그럼 얘가 17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a의 값은 2가 들어간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냥 정적분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넓이 구하는 건요. 그리고 정적분보다는 조금 이제 간단해지는 공식이 좀 있고요. 여기는 은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을 구하는 겁니다. y축 및 직선 y는 2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릴 수 있냐인데, 이 그래프요. 이 그래프는요, 이 xy를 바꿔볼게요. 얘는 x제곱은 y 플러스 1이거든요. 얘가요. 다시 말하면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곡선을요, 어떻게 한 거냐면요, 이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버린 거예요. 역함수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 이렇게 잡을게요. 원래 그래프는요, 이 그래프 있죠. 이런 그래프가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된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요, 여기로 넘어가요. 이 꼭지점이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여기 점이 찍힐 거고요.
그러면서 얘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구해야 되는 걸요, 이거 파란색을 표현해 볼게요. 이게 곡선이에요. 얘가 곡선. 이 곡선. 그 다음에 Y축이요. 그 다음 Y는 2요. Y는 2라는 직선이 이렇게 가겠죠. 얘가 이렇게 해서 만나겠죠. 이렇게요. 그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면적은 누구냐? 이 빨간색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빨간색 면적을 구하는 거고요. 이게요, Y축으로 둘러싸였잖아요. Y축이요. 이 Y축으로 둘러싸였을 때는요, 여러분들은요, 패턴 자체가 인테그랄, 여기가 누가 들어가냐? Y좌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Y좌표 들어가고요. 여기 X 들어가고요. 여기 DY가 들어가는 거예요.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 구할 때는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를 일단 모르겠어요. XDY라고 쓸게요. XDY요. 한 마리 먹은 것 같아요. 네, 입으로 들어간 것 같아. 아이씨, 맛있네. 네, 그 다음이요. 여기가요. 인테그랄 1에서부터 여기가 2예요. 1에서부터 2까지예요. XDY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얘는 당연히 왼쪽에 있으니까 부호 보정하셔야 될 값이고요. 그럼 마이너스라고 이렇게 붙이시면 되고, 얘는 오른쪽에 있으니까 부호 보정 안 하셔도 되고, 어차피 플러스가 나올 거니까요. 그러면 얘 계산하는데 이게 dy니까 이제 x를 y로 고치는 거예요. 그럼 얘를 넘기시면 되는 거죠. 얘를 넘기시면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여기는 y제곱 마이너스 1 dy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인테그랄 1에서부터 2까지 y제곱 마이너스 1 dy가 되는 거고요. 구간의 합이 0일 때는요, 구간의 합이 0일 때는 여러분들은 뭐 쓰시면 되냐? 우함수, 기함수 보시는 게 편하고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y제곱 마이너스 1 dy로 계산을 할 거고, 얘는 그냥 계산할 거고요. 그럼 얘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2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y, 그리고 여기 0, 2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시면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 되니까 이거 계산하시면 3분의 4 나오겠네요. 앞에 거는요. 그럼 부호 보정해서 면적이 3분의 4 나온다는 거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얘 계산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y. 그 다음 여기 1, 2 들어갈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요. 3분의 8 마이너스 2에서 1이 대입된 값을 뺄 거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1 요걸 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오냐? 3분의 2 나오고요. 여기서 3분의 2 나오겠죠. 그럼 얘는 3분의 4 나오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해 주시면 3분의 8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쪽에 가서는 이거 공식 있고요. 이거 공식 써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뭐 A에서부터 B까지 그래프 두 개가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거고요. 이렇게 그릴게요. 또 다른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나서요, 이 올라가는 이 그래프 y는 얘를 fx라는 그래프라고 볼 거고, 밑에 있는 거를요 gx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적분을 하고 싶은데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을 하고 싶냐면요, a에서부터 b까지 이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요, 지금 현재 이 그래프상에서 보시면요, 얘가요 교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구할 때는 위에서 아래를 빼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부호 보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얘가 gx 그래프고요. 얘가 fx 그래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좌표를 예를 들어서 제가 C라고 이렇게 잡는다면요, A에서부터 C까지는요 이 노란색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그리고요 여기서 계산할 때는 어떻게? 초록색 그래프가 위에 있고요. 그러면은 위아래가 바뀌어버려요. 이 C를 기준으로 해서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가지고서 누구를 계산을 해야 되냐?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이렇게 볼게요. fx 마이너스 gx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요.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 절대값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 교차되는 문제를 풀 때는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절대값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거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그냥 막 계산하셔도 돼요. 단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 부호 보정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요, 문제집을 보면 이렇게 다 써져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풀지는 않거든요. 얘를 이렇게 해석을 한번 다시 해볼게요. 일단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는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이 교차 지점부터 잡아내셔야 돼요. 교차 지점. 언제 두 개의 그래프가 만나는지 이 교점부터 잡아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교차 지점이 결국은 누가 되는 거냐? 적분 구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교차점에 대해서 다 일일이 끊어서 그냥 다 계산하세요. 위아래를 판단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일이 끊어서 계산을 해주시면요, 그냥 여기서 인테그랄 fx 마이너스 gx dx를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음수가 나온다면은, 만약에 음수값이 나온다면요, 그때는 당연히 부호 보정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호 보정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그냥 바로 계산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 예제 한번 볼게요. 밑에 문제 보시면요, 이 두 개의 곡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y는 얼마가 나왔냐? x세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그래프하고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요, 미분을 배웠기 때문에 3차 함수 그래프하고 그리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의 모양을 잡아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저는 단순하게 얘를 뭐로 계산하고 싶냐? 식으로만 그냥 일단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림 그리면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는 바로 판단이 되는데 그거 없이도 문제는 풀 수 있거든요. 일단은요,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교차 지점부터 잡는 거예요. 2x 이꼴 x제곱이다. 그럼 얘가 어떻게 되냐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이꼴 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x값은요, 묶이면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돼요. 그럼 얘는요, x 그리고 x 마이너스 2 그리고 여기는 x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그래프는 세 번 만나게 되는데 마이너스 1에서 그래프는 교차점 돼요. 그 다음 0에서 두 개의 그래프는 만나게 되고요, 2에서 그래프는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차 지점을 잡아낸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적분을 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프를 안 그렸기 때문에요. 그냥 위에 있는 그래프에서 아래에 있는 그래프를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얘를 그냥 적분하세요. 하나를요. 그 다음 0에서부터 1, 2까지 똑같은 방법으로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빼가지고 그냥 적분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호 보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부호 보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넓이를 구할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계산할게요. 부정적분 하시면요, 얘가 4분의 1 x 4제곱 됩니다.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x 3제곱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이너스 1하고 0을 대입하겠죠. 그럼 0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뺄 거예요. 그럼 0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값을 뺄 거니까 마이너스 1 넣으시면 얘 4분의 1 나와요. 얘 마이너스 1 돼요.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3분의 1이 나와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니까요, 얘는요, 마이너스 12분의 3, 마이너스 12분의 12, 마이너스 플러스 얘가 12분의 4가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어서 7이 빠지는 거니까 12분의 5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얘를 위에 있는 그래프, 얘를 아래에 있는 그래프로, 얘를 위에 있는 그래프, 얘를 아래의 그래프 그냥 해석 정확하게 하신 거고요. 얘가 어차피 플러스가 나오니까 이건 부호 보정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냥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일단 제대로 구한 거예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되죠? 얘 계산하면 요번에는 얼마 대입할 거예요? 0하고 2를 대입할 거 아니에요? 0하고 2를요. 그러면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 빼면 되니까 얘도 한번 이쪽에다 그냥 밑에다 바로 계산할게요. 2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4 나옵니다. 2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 나오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와요.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이 돼요. 이거는 잘못 계산했어요. 위아래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거든요. 얘가 마이너스 나오니까 이거를 마이너스 붙여서 보정만 해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여기에 있는 값 이렇게 두 개 구하실 수 있는데
문제에서는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래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요? 얘가 3분의 8 나오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12분의 5가 나오는 거고요. 면적은요. 그래서 3분의 8에서 12분의 5를 빼서 계산을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은요, 위아래를 원래는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위아래를 그림을 그려서 판단하는 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그냥 단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조건 다 보정만 하시면 됩니다. 플러스로 바꿔서 계산만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음수가 나왔을 때는 위아래를 거꾸로 계산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렇게 나왔네요.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래요.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은 상태에서 면적을 구하려고 하거든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플러스 2x가 나왔습니다. 둘러싸인 면적 구할 거니까요, 일단은 교점부터 잡습니다. 얘가 적분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요, 교점부터 잡아 나갑니다. 2x요. 그리고 나서 좌변으로 다 이항시키겠습니다. 좌변으로 이항시키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이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요, x로 묶어내겠습니다. x로 묶어내시면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 되고 둘 하나 마이너스 이쪽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럼 x값은요, 마이너스 1, 0,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얘를 그냥 위에 있는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그래프라고 가정을 하시면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그리고 플러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dx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요, 조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요. 그리고 여기 dx라고 이렇게 봤어요. 그럼 이 뒤에는 누가 들어가게 되냐?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동일한 식이 들어가겠죠.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dx다. 이렇게 동일한 식이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얘가 플러스가 나올지 마이너스가 나올지는 몰라요. 위아래를 판단을 안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냥 계산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 하시면요, 얼마가 되냐면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1 0 대입해서 한번 풀어줄 거고요. 그 다음은요, 0하고 2를 대입해서 한번 풀 거고요. 그러면 0 대입하면 다 필요가 없고 마이너스 1 대입하겠습니다. 빼겠습니다. 4분의 1 나오고요, 플러스 3분의 1 나오고요, 마이너스 1이 되네요. 그러면 왠지 여기랑 똑같은 것 같은데요. 얘 4분의 1, 3분의 1 나오니까 12분의 5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12분의 5가 나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이 된 거죠. 그 다음에 2하고 0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왠지 얘랑 똑같아 보여요. 예. 2하고 0을 대입할게요. 식은 다르죠? 예. 결국은 계산 과정에서 똑같아진 건데,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 2하고 0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오네요. 이렇게요. 그럼 얘는 보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를 플러스로 이렇게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것만 하실 수 있으면 문제는 끝나고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12분의 37 나옵니다. 한 장 넘겨서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7페이지요.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얘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x축 대칭 이동을 한답니다. x축 대칭 이동하면요, y의 부호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이다. 이렇게 식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다시 x축 방향으로 얘를 어떻게 할 거냐?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이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5만큼 평행 이동을 시킵니다. 평행 이동을 시키게 되면요, x 대신에 그래프의 이동이기 때문에 y 대신에 y-5가 대입될 거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대입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식을 조금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식을 정리하시면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그리고 여기 5 넘어갈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식을 설정하실 수 있죠. 제가 구하고 싶은 건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적분 구간을 잡기 위해서요. 교점부터 잡을 거예요. 그러면 x제곱하고 누구하고 똑같아져야 되냐?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하고 동일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넘기겠습니다.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꼴 0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다. 그러면 둘 하나 마이너스 이쪽 따라가면 되고요. 그러면 x값은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2하고 1이 되는 거고 이 교점이 결국 적분 구간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시면 되고요. 이 식에서요. 이 식을 그냥 빼버릴 거예요. 근데 누가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냥 빼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요.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dx가 되겠죠. 그러면 얘를요. 이 다 빼낸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적분하겠습니다. 빼내고 적분하시면 3분의 1 x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빼내지 맙시다. 예. 빼내려고 했는데 여기가 분수 만들어져서요. 예, 여기가 3분의 2 x세제곱이요. 그 다음 여기 x제곱이요. 마이너스 4x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 마이너스 2하고 1이 들어가게 돼요. 1을 대입한 값에서 이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을 빼서 계산을 하시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나오면요. 부호 보정만 해주시면 돼요. 부호 보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예, 3분의 2 그리고 플러스 1 마이너스 4가 돼요. 여기 계산하면 음수 나오겠네요. 그 다음 뺄 거예요. 이거 계산해서 3분의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16이 되고 플러스 4 되고 플러스 8 되네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9가 나올 거예요 아마. 마이너스 9요. 그러면 나는 위아래를 잘못 판단했다는 거예요. 실제 그림에서도 이 그래프는 이게 x제곱이고 얘가 이 그래프. 그러니까 위에 있는 그래프가 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부호 보정만 하시면 문제는 이거를 계산한 결과는 그냥 9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넓이 구하는 건요, 이 계산이 그냥 좀 짜증이 나요. 어렵다기보다는요, 계산, 분수 계산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자체가 좀 귀찮죠. 다음 문제 보시면요, 요번에 요렇게 나왔습니다. y는 x세제곱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x다. 그리고 y는 x제곱. 그리고 여기가 ax 플러스 b다. 요렇게 나왔고요. 문제에서는요, x 이꼴 1에서 접한대요. 그랬을 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랍니다. 얘가요 1에서 접하게 된대요. 그래프가 뭐 예를 들면 3차 함수 이렇게 그려지고 접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고 2차 함수니까 모르겠다. 예. 아무튼 이렇게 접해진대요. 그래서 여기의 좌표를요 얼마로 볼 거냐면요 1이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2차 함수하고 이런 식으로 접해진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용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두 개의 곡선이 접한다 그러면 공통접선 배우셨을 거예요. 그거랑 관련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1을 대입했을 때 얘는 동일한 값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 A값하고 B값을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두 개가 접하게 되면 여기에 하나의 공통 접선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1을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요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예, 미쳤어요? 예. 그리고요 다음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잡아내셔야 되니까 그럼 얘 미분하면 도함수 잡아내시면요 3x제곱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도함수 잡아내시면요 2x 플러스 a가 나오겠네요. 그럼 얘가 접하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또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용하는 게 미분하는 식에다 1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2 되고요. 1 대입하면요 2 플러스 a가 나오겠네요. 그럼 a의 값은 얼마? 0이라는 거 잡아낼 수 있고 b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래프는요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x세제곱 마이너스 x가 되겠네요. 그러면 저는 교점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거든요. 교점 잡기 위해서요 두 개의 그래프가 같다라고 식을 설정하겠습니다. 같아지는 x지점 잡으면 되고 근데 알고 있죠 하나를요.
x 이꼴 1이라는 게 2번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 얘 일단 넘겨서 일단은 더 지켜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꼴 0이에요. 이거 x제곱으로 묶이면서 얘가 x 마이너스 1 되고요. 마이너스로 묶이면서요. 얘가 어떻게 되냐? x 마이너스 1 이꼴 0이 됩니다. 그럼 얘는요. x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x 마이너스 1 이꼴 0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 x 플러스 1 이꼴 0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교점의 좌표는요. 두 개가 나오죠. 마이너스 1하고 1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이 면적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면적이요. 이 면적을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누가 윈지 아래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윈지 아래인지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빼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 세제곱 되고요. 여기서 얘 뺄 거니까 마이너스 x 제곱 돼요. 그럼 마이너스 x 그리고 여기는 빼지니까 플러스 1 dx를 계산을 할 거고 만약에 음수가 나오면 그때 부호 보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요.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우함수, 기함수 성질 이용하시면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홀수, 차수 다 지우겠습니다. 홀수, 차수 지울 거고요. 짝수, 차수만 계산하시면 되고 2배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계산하시면 이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 dx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 2. 얘가 계산되면서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x가 되겠네요. 그리고 0일 들어갈 거고요. 제대로 위에서 아래를 뺐네요. 양수 나오는 거 보니까요. 여기 계산하시면 3분의 2 나올 거고 얘랑 만나면 3분의 4라는 값을 이렇게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아래를 제대로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가지고 위아래를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 문제집에서는 숫자 대입해서 위아래를 잡으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위아래는요. 제대로 계산하면 플러스 나오고요. 잘못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나와요. 일단은 구간을 쪼개서 계산을 하고 그냥 막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이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연수의 n에 대해서요. 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8이라고 나왔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얼마냐? x제곱 플러스 m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 SN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를 잡아야 돼요. x제곱 이꼴 8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n제곱분의 1이다. 그래서 교점을 잡아서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누가 문제가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이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물론 x 하나의 문자가 있으면 이 교점을 그냥 잡아낼 수 있는데 n이라는 미지수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결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건 결국 얘거든요. 리미트 sn n을 무한대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이 극한값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이 n하고 여기서 말하는 n은 똑같은 n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내버리세요. 어차피 무한대로 갈 애예요. 그럼 얘가 극한값 0이 나오니까 여기를 넘겨서 2x제곱 이꼴 8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x는 얼마가 나오냐? 뿔마 2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식 자체는 극한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리 보내버리시는 게 계산상 더 편하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이 식에서 이 식 그냥 빼버릴게요. 물론 얘가 더 위에 있을 거예요. 최고차항의 보호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 이 밑에 건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하려고요. 그냥 빼겠습니다. 2x제곱 마이너스 8이 돼요. 그리고 dx요. 그러면 우함수가 되죠. 우함수 되니까요. 얘는 2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8 dx요. 계산하시면요. 2 들어가고요. 여기는 3분의 2x 세제곱 마이너스 8x요. 그리고 여기 0, 2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주시면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3분의 64라는 값이 나올 거예요. 위아래를 잘못 판단하신 거고요. 여러분들은요. 부호 보정을 통해서 그냥 값을 구해내시기만 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번에는요. 48페이지로 넘어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 적분이 상당히 짜증이 나요. 계산 자체가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분수 계산을 막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48페이지는요. 이런 것들을 이미 다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면적 공식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2차 함수하고요. 이 직선하고 관련된 공식인데 여러분들은요. 2차 함수 나오면요. 이건 철저하게 둘러싸인 면적은 공식 쓰시면 돼요. 2차 함수는요. 나머지들은 없거든요. 3차 함수는 하나가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접선 하나가 있는데 2차 함수는 정적뿐 아니라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 공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직선의 종류를요.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이 2차 함수하고요. X축이요. 2차 함수하고 X축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그리고 2차 함수하고요. 1차 함수요.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요. 면적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요. 하나 더 추가시키면요. 3차 함수하고요. 접선이요. 삼차 함수하고 접선하고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공식 존재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얘네들을 이제 이용만 하실 수 있으면 돼요. 일단은 공식을 말씀드리면요. 이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요. 2차 함수하고 X축 그리고 2차 함수와 1차 함수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교점의 좌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누구를 계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dx를 계산하면요. 그 계산 결과는 누가 나오게 되냐? 얘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얘는요. 정리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그냥 막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진짜 적분해가지고 알파 대입하고 베타 대입하면요.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A는 최고차항의 개수를 말합니다. 면적은 항상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울 거고요. 그리고 베타는 더 큰 값을 말해요. 양수가 나오도록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보시면 이 상태는요. 누구를 구할 수 있는 거냐? 얘를 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2차 함수하고 X축. 이 면적이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를 알파라고 볼 거고 베타라고 볼 거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 요 면적이요. 교점이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예요.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하는 공식은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얘요. 2차 함수와 2차 함수요. 이거는요. 어떤 공식을 이용한 거냐면 이 공식을 여기에 적용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 함수 그래프하고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면 2차 함수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여기의 좌표를 알파, 여기의 좌표를 베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공식은요. 이 공식은 2차 함수와 직선에 대한 공식이에요. 이 공식은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하나의 직선이 이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 파란색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는요. 공식을 통해서 이 1번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공식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요. 이 노란색 그래프와 이 빨간색 그래프 있죠. 그러면 공식을 통해서 2번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1번 그래프를요. 저는 A,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식을 쓰면 얘 1번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통해서 구해져요. 얘가요. 그 다음에 2번 이 그래프를요. 뭐라고 볼 거냐? Y는 그냥 A'으로 볼게요. X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C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2번 면적도요. 누구를 통해서 6분의 절대값 A 프라임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제가 구하고 싶은 건 1번 그래프하고 2번 그래프의 합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한꺼번에 계산을 한다는 건요. 결국 얘랑 뒤에 모양 똑같으니까 이 두 개를 그냥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구해요. 6분의 A 빼기 A 프라임.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일 테니까요.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일 테니까 이거를 서로 빼줘요. 그리고 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통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 공식이 있어요. 이게 최고차항의 개수의 차라고 보시면 돼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차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3차 함수하고 접선은 공식이 있습니다. 얘도요. 일부 문제집에 나와 있는데 3차 함수가요. 이렇게 지나간다고 한번 해볼게요. 3차 함수가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접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접선이요. 얘를요, y는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볼 거고요. 얘는 직선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누구일 때만 얘를 쓸 수 있냐면 접선일 때만 쓸 수 있습니다. 3차 함수 공식은요. 얘가 접선이에요. 얘가 접선이요. 접선이 돼버리면요. 이 공식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요. 1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교점이 있을 거고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볼게요. 얘를 베타라고 보시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있습니다. 얘도요.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면요. 3차 함수하고 접선은요. 12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라는 이 공식을 사용해서 그냥 문제 푸시는 게 계산상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이 넓이 구하는 거는요. 2차 함수 면적 구하는 문제예요. 넓이 구하는 문제는 2차 함수 공식 있어요. 2차 함수하고 직선. 그러니까 2차 함수하고 x축,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공식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3차 함수는 접선만 공식이 있어요. 6분의 절대값,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고 실제 그냥 적분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증명하라고 물어보진 않고 그냥 단순 계산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 어차피 정적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넣어서 막 정리하시면 얘가 나와요. 얘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러면 계산이 조금 훨씬 쉬워집니다. 얘가요. 그러면 이거를요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대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가요 2차 함수고 y는 2라는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에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 여기 빨간색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공식 쓰시면 돼요. 얘가요 교점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교점부터 잡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꼴 2요. 지워지니까요 x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1 이꼴 0 돼요. 그러면 0하고 1이 교점이에요. 여기가 0이고 1입니다. 그러면 6분의 x제곱의 개수 넣으시면 되고요. 1 마이너스 0의 세제곱을 하시면요 6분의 1이라는 면적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는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이 공식을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2x 플러스 3이에요. 그 다음에 y는 얼마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10x 그리고 마이너스 3입니다. 결국은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와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다는 거고요. 그럼 당연히 공식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적분 구간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교점부터 잡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3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3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6 이꼴 0이 돼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냐?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3 하나 마이너스 따라가겠죠. 여기 12 6 x 4 2네요. 예, 이렇게 되겠네요. 네. 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얘가 결국은 이거를 x좌표를 진짜 잡아서 문제를 풀면 시간이 좀 걸리고 제가 풀고 싶은 거는 결국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공식이 있다는 걸 알아요. 얘가 베타고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차를 구해요.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해지겠죠. 6분의 3 면적은 6분의 3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그럼 여기서 뭘 이용할 거냐? 알파 플러스 베타 두 근이죠. 알파 베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4가 된다는 사실과 알파 베타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요것만 잡아내시면 되고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무조건 양수예요.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전체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얘 들어가니까 16 되고 얘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8 되니까 얘가 8 나오네요.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원래 뿔마 2루트 2가 나와야 되는데 얘는 무조건 양수를 선택하시면 돼요. 베타를 큰 걸로 볼 거고 얘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요. 그러면 얘는 2분의 1 누가 들어가게 되냐? 2 루트 2 세제곱을 여기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요 얼마가 되냐? 8 루트 2라는 값을 이렇게 얻어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실제 교점 잡고서 계산을 하시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그러니까 2차 함수 직선 공식이 있습니다. 그냥 2차 함수 공식이 있어요. 그리고 3차 함수 접선 공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문제는 y는 뭐가 나왔냐면 x제곱 마이너스 ax 나왔어요.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대요. 근데 그 넓이를 구해봤더니 얘가 2분의 9가 나왔대요. 2차 함수 직선이에요. 둘러싸인 면적 공식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갈 거냐? 6분의 1로 들어갈 거고요. 교점이 0하고 a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a 빼기 0에 세제곱을 한 게 2분의 9가 나오면 돼요.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요 a값 구해내실 수 있고 a값은 3이 된다. 공식선에서 그냥 다 끝나는 거고요. 2차 함수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5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지금 3차 함수가 나왔고요. 3차 함수와 이 마이너스 2,0이라는 접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라고 했거든요. 공식이 있습니다. 얘도요. 그러면 일단은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겠네요. 왜냐? 교점 잡으려고요. 교점을 잡아야 되니까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시면 얘 도함수 구하겠습니다. 3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f 프라임 마이너스 2를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2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7 내고요. 여기 넣으시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되니까요 3이 나오겠네요. 예, 3이 나옵니다. 그러면요 접선 구하겠습니다. 접선 구하시면 얘가 어떻게 돼요? y는 3 x 플러스 2가 돼서 접선은 3x 플러스 6이 나오겠죠. 그럼 제가 구하고 싶은 건요 이 3차 함수가 있을 거고 이런 이 그림에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라고 이렇게 볼게요. 이 면적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좌표 하나는 확보가 됐어요. 좌표 하나는 마이너스 2라고 확보가 됐는데 또 다른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왜냐? 공식을 쓰기 위해서는요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을 통해서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또 다른 좌표 하나가 필요하죠. 그럼 교점 잡기 위해서요 얘하고 얘하고 일단 같다라고 놓을게요. x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3x 플러스 6이 된다. 넘겨서 정리하시면 세제곱 2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 이꼴 0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요 교점의 좌표 2개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조립제법 들어가시면 되고요. 1,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요. 교점의 좌표 하나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이용해서 조립제법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 1 되고요. 마이너스 2 되고 0 되고요. 0 되고 마이너스 4 되고 8 되고 0 돼서 끄트머리 날아가고 다시 또 조립제법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얘는 접하는 거기 때문에 중근 형태예요. 그러니까 x-2는 2번 들어갈 거고요. 마이너스 2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쓰시면 마이너스 2 들어가고 여기 마이너스 2 나오고 4 나오고 0 나와서 끄트머리 날아가겠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x 플러스 2 전체의 제곱 그리고 x 마이너스 2 이꼴 0이다. 그러면 또 다른 교점의 좌표는 얼마가 나오는 거냐? 2가 나오겠죠. 2가요. 그럼 바로 이제 공식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식 들어가시면요 12분의 최고창의 예수가 1이니까 여기는 1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양수가 나오게 만들면 되니까 4를 4제곱 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계산하시면 얼마? 64a고 64가 안 나오는데? 3S 구하라고 그랬군요. 얘 3분의 64가 나오고요. 여기다가 3배 하라고 그랬으니까 6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접선은 정적분으로 푸지 마세요. 이거는요. 왜냐? 시간이 걸리니까 이거는 그냥 공식 철저하게 써서 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요.
그 다음 문제는 이 y는 뭐가 나왔냐? x-a 전체의 제곱이 나와 있습니다. x축과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라고 그랬고요.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교점이 0하고 얼마가 나오냐면요. 0하고 a가 나올 거예요. 최고차항이 플러스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에 좌표가 a가 될 거고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이 x축하고 누구? 이 곡선하고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결국 빨간색 면적을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면적을 구하려고 보니까 직접 뭐 정적분해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이 x축이 결국 누가 되는 거냐? 접선이 되는 거죠. 접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12분의 절대값 a, 그러니까 1이 들어갈 거고 a 4제곱을 때려버리면 그 값이 얼마 나온다? 4분의 27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a의 값은 3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3차 함수 접선 다음과 같은 공식 써서 계산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나 더요.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해달래요. 그러면 이것도요.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하고 y축이죠.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데 대칭 이동을 시킨다 하더라도요. 이 값 자체는 변하지는 않아요. 면적은요. 길이 개념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시키고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얘가 xy라는 문자가 결국 뒤집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x축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또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좌표는 k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2분의 1 그리고 k 4제곱을 계산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게 되냐? 12가 나와야 된대요. 그래서 k 값을 구해주시면 k는 2 루트 3이다. 이렇게 문제를 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요. 참고적으로요. 이 넓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거는 그냥 듣고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넓이 공식이라는 게 이 정적분을 상당히 빨리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이런 문제를 푸실 거예요. 미분 문제에서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극대극소의 차를 구하는 문제는 누굴 통해서 문제를 접근할 수 있냐? 이거 정적분 공식으로 풀리거든요. 이차함수 공식을 통해서 그냥 답을 그냥 바로 얻어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미적 원하는 거니까 이 3차 함수 위주로 다뤄요. 4차도 잘 안 나오고요. 그럼 3차를 미분하면 2차 함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요. 일단은 이 극대하고 극소의 차를 구하고 싶어요. 이 값하고 이 값의 차를 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얘를 알파라고 볼 거고 얘를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y는 fx라는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에 대한 도함수를 구하게 된다면 기울기가 0이 나오는 지점이 알파하고 베타에서 기울기가 0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도함수를 그렸을 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의 좌표는 알파가 되고 이 점의 좌표는 베타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면적을 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파란색 면적이 의미하는 건 인테그랄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x dx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얘가요. 그럼 이거 정적분 계산하시면 결국 베타 누구를 알파를 뺀 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함수값하고 이 함수값의 차를 구하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2차 함수와 직선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함수값의 차가요. 이 함수값의 차가 면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냐? 이렇게 들어가 버리죠.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을 때려버리면 이거는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뺀 값이 나오게 돼요. 얘가요. 이 정적분을 이용해가지고 다음과 극대극소 차 문제를 그냥 넓이 구하는 공식에 그냥 넣으시기만 하면요. 차를 그냥 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이거랑 관련된 공식 꼼수가 좀 있어요. 뒤에 있는 문제도 비율 관계에서 몇 대 몇 그냥 암산으로 풀리는 게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유용하게 쓰이고요. 그 다음 잠깐 쉬었다가 넓이 분할로 들어가 있게요.
넓이의 분할이 나오는데요. 이거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이 X축이 있고요. 그리고요,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다시 그릴게요. 네.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그랬을 때 얘를요, y는 fx다 이렇게 볼 거고요. 이 x축 위에 있는 이 부분은요, a, b, c라고 했을 때 이 정적분으로 계산하면 얘는 양수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얘는 음수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실제 넓이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다 절대값을 씌워서 얘를 이 위쪽으로 이렇게 올리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쪽에 있는 이 면적하고요, 이쪽에 있는 면적이 똑같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똑같다고 보시면요, 얘는요, 이 양수가 나오게 되고 얘는 절대값의 크기가 같은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넓이가 같다라는 문제가 나오면요, 이거를 이용해서 진짜 넓이를 구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정적분을 그냥 계산해버리는 거예요. A에서부터 만약에 C까지 fx, dx를 계산을 하면 얘는 양수가 나오게 되고 얘가 음수가 나오는데 크기가 똑같을 거예요. 왜냐? 정적분은 부호를 가지고 있는 넓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걸 계산한 그 결과값은 0이 된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요, 이 두 개의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자체도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가 만약에 A예요. 얘가 만약에 B예요. 얘가 만약에 C예요. 만약에 면적을 구할 때는 얘를 각각을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하고 B에서부터 C까지 계산을 하고, 만약에 음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부호 보정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만약에 같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요, 이 fx라는 그래프는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gx라는 그래프는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그럼 위아래가 한 번은 뒤집어지게 돼 있거든요. 하나는 파란색이 위, 하나는 빨간색이 위니까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부터 C까지 그냥 fx에서 gx를 뺀 다음에 계산을 하게 되면요, 하나는 양수가 나오고 하나는 음수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그 값의 크기는, 절대값의 크기는 똑같을 거고요. 그러면 얘를 정적분 계산하시면 이때도 0이 나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넓이 같다 문제가 나오면요, 그냥 정적분으로 계산하시고요, 그 결과값이 0이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일단은요, 이 첫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1페이지요. y는 x, 그리고요, 얘가 x-3, 그리고 어떻게 나왔냐면요, x-k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거고요. x축, y축 있고 k가 3보다 크다라고 그랬으니까 여기가 0 나오죠. 여기가 3 나오고 얘가 k가 나와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여기를 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3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k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은 똑같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면적 같다 문제가 나오면 그냥 무시하시고 정적분으로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0에서부터 k까지예요. k까지 얘 식을 조금만 정리할게요. 얘가 x제곱 마이너스 3x, 그 다음 x 마이너스 k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얘는 x 세제곱, 그리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k, x 얼마가 되냐면요, 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kx가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저 정리하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3x 제곱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3k가 나오고요. 예, 여기요? 플러스.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서부터 적분하겠습니다. x 세제곱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얼마? k 플러스 x, 3x 제곱. 그리고 여기가 3kx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dx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분하시면요, 3분의 4분의 1, 4분의 1, 여기가 x 4제곱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는요, 마이너스 3분의 k 플러스 3x 얼마 세제곱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2분의 3k x 제곱이 들어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0하고 k를 대입한 그 결과값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k 대입하시면요, 4분의 k 4제곱 나오고요. 여기 k 들어가면요,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되냐? k 4제곱, 그리고 3k 제곱, k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넣으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 2분의 3k 세제곱이 된다. 얘가 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요, 12를 그냥 곱해버릴게요. 12 곱해버리면, 아니, 그냥 아니, 12 곱할게요. 그럼 여기가 3k 4제곱 돼요.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4k 4제곱. 그리고 여기는 12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12k 세제곱. 12 곱할 거니까 여기는 6, 3, 18k 세제곱이요. 그래서 식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k 4제곱. 그 다음 얘 계산하시면 플러스 6k 세제곱 이꼴 0이 된다. 그래서 k 세제곱으로 묶어내시면요, k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따라서 k의 값은 6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나중에는 이 변곡점이라는 걸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모든 3차 함수는요, 이 점대칭이 일어나거든요. 그 점대칭이 일어나는 지점이 변곡점이에요. 그 변곡점을 알고 있으면 이 비율관계가 똑같이 여기가 3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이 6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한번 돌아간 다음 그렇게 풀게요. 그리고요, 그 다음 문제요. y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ax 그리고 여기가 a 플러스 1입니다. 그랬을 때 x축 및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이 똑같대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y축이 이렇게 있고요, 2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나왔냐면요, 여기에 좌표는 안 나와 있고 여기에 좌표가 3이고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이 동일하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정적분을 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ax 그리고 플러스 a 플러스 1 dx를 계산한 결과는 0이 나온다.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나오고 크기는 똑같을 테니까요. 그럼 정적분을 통해서 얘를 계산하시면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x 그리고 여기 0, 3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3을 대입하시면요,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3 대입하시면 9 나오고요, 여기는 9a가 되고 여기는 3a가 되고 여기는 3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계산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a 그리고 얘 계산하시면 여기가 12가 되고 이 결과값이 0 나와야 되니까 a의 값은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넓이 구하는 문제는 공식이 웬만한 건 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는 2차 함수가 만약에 나오게 되고요, 2차 함수가 나오게 되고요, 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할 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이 만약에 동일한 값을 갖는다면요, 비율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냐, 1대2의 관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1대2의 관계가요, 이 넓이가 똑같을 때는요.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으면 근 두 개를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이 두 근의 합이 4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a의 값이 2가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푸실 수는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계산했더니요, 이 y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x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넓이를 보니까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x축, y축 이렇게 그려져 가지고요, 여기 y축이 있습니다. 면적이요, 얘가 1대2의 관계가 만들어진대요. 여기가 면적이 1이면 여기는 2가 나와야 된대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고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대칭축이 되겠죠. 대칭축의 좌표는 여러분들이 잡아내실 수 있는데 x 이퀄 2라고 이렇게 잡아내실 수가 있어요. x 이퀄 2라고 이렇게 잡아내시면요, 얘가 2가 되고 얘가 1이 되니까 얘는 1, 1 똑같이 이렇게 누나 먹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뭘 생각할 수 있냐, 이쪽에 있는 면적과 이쪽에 있는 이 반토막의 면적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요, 정적분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0에서부터 2까지는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를 정적분을 계산하면 그 결과는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0이 나올 거고요.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ax가 되고 얘는 얼마? 0, 2가 들어가고요. 그럼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되니까요, 3분의 8 마이너스 8 그리고 2a가 얼마? 0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값을 구해주시면요, a의 값은 3분의 8이라는 값을 이렇게 구하실 수 있는 거고요. 얘가 1대2의 관계가 만들어지니까요, 여기까지 적분을 하면은 2까지 적분을 하면 넓이 같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3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S1이라고 볼 거고 여기를 S2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S1하고 S2의 면적의 비를 구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좌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에 면적이 몇 대 몇이 나오냐 이걸 구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fx라는 함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0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건 알 수 있고요. 0에서 중근을 가지니까 x제곱 그리고 x-2라는 인수를 얘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 0이 나오는 값이 x에서 2번, 0에서 2번, 여기서 1번 나오니까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를 몰라요. 얘를 a라고 이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면적을요.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직접 계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거의 값하고 지금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 얘를 비교하는 거죠. 이거의 b를 조사하시는 거예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a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dx의 면적의 b를 조사하시면 되는 거죠. 어차피 둘 다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정적분한 그 결과값만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 a를 끝까지 가져갈 거냐? 어차피 이 b를 결정하는 거니까 이 a는 똑같이 있으니까 지우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럼 여기를 얼마로 볼 수 있냐?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 얘를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요걸로 가져갈게요. 둘 다 a가 있으니까 똑같이 지워버린 겁니다. 얘를요. 그 다음에 얘는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2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2x 제곱이다. dx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정적분 하시면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여기는 마이너스 2 0 들어가겠죠. 0을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값을 빼주시면 되니까 4분의 16 그 다음 마이너스 2 들어가면 플러스 3분의 16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는요. 여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얘가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0, 2가 들어갈 거고요. 그럼 2를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면 되니까 4분의 16 마이너스 여기는 3분의 16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기 계산하고 여기 계산하시면 되는데 이게 왜 음수가 나와 보이지? 2를 대입한 값에서 4분의 16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3분의 16 그러면 얘 음수 이거 계산하면은 음수 맞구나. 예. 그러면 얘 계산하시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12로 통분할까요? 12로? 계산하면 좀 빡센데? 근데 뭘 구하는 거야? 3으로요? 3으로 통분돼요? 아, 이거 되구나. 예. 얘가 4요. 얘가 4요. 그냥 3 곱할게요. 3 곱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12.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12, 16이요. 요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28 나오네요. 여기 계산하면 3 곱할게요. 그러면 얘가 12 빼기 16 나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4 나오고요. 7대 1의 관계가 만들어진다. 요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문제는요.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하고요. 2차 함수죠.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어떻게 하냐. y는 ax라는 직선이 얘를 2등분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요.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y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의 좌표는 4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여기에서요. 원점을 지나는 y는 ax라는 직선이 지나가게 된대요. 그랬을 때 여기 위에 있는 면적과 여기 밑에 있는 면적은 동일한 값을 갖는답니다. 그랬을 때 제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요. 이게요. 이 전체의 면적은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어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이기 때문에 공식을 통해서 6분의 절대값 A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를 통해서 계산을 하실 수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계산하시면요. 얘가 6분의 64 그러면 3분의 32가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기까지 계산을 하시면요.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세제곱한 거예요. 그럼 6분의 64니까 3분의 32가 나와요. 이 전체의 면적이 얼마가 나오냐? 이 전체의 면적이 3분의 32가 나옵니다. 그러면
얘를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냐? 이 면적을 3분의 16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면적을 3분의 16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왜냐? 2등분 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이 두 개,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인테그랄, 이 교점의 좌표를 지금 현재는 모르겠어요. 이 교점의 좌표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알파라고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인테그랄 0에서부터 알파까지 여러분들이 계산을 한다 보시면 되죠. 그 결과값이 얼마가 나오면 돼요? 3분의 16이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S1을 구하려면요, 얘가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와 직선이에요, 직선. 그러니까 얘를 또다시 공식을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정적분을 해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빼기 ax가 된다. 그리고 여기 dx가 된다. 얘가 얼마가 나오냐? 3분의 16이 나오면 된다. 요렇게도 계산이 가능하지만 2차 함수하고 직선은 그냥 공식 쓰시는 게 빠르니까요. 그냥 다이렉트로 공식 들어갈게요. 6분의 1 돼요. 그럼 여기의 좌표가 알파죠.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되겠죠, 얘가요. 알파 세제곱이 결국 얼마가 되면 되냐? 3분의 32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럼 양변에다 6을 곱하시면요, 알파 세제곱은 6을 곱할 거니까 얘가 64가 되겠네요. 64요. 어디요? 여기? 16, 그럼 여기가 32가 되겠네요. 32요. 3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알파 값을 계산하시면요, 얘는 세제곱근 32가 됩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세제곱근 32요. 그럼 여기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수는요, 이 세제곱수는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32라는 건요, 2의 5제곱이거든요. 2의 5제곱이니까 얘를 이렇게 쓸게요. 2의 세제곱 곱하기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그리고 나서 얘를 바깥으로 빼내겠습니다. 얘를 바깥으로 빼내시면요, 2 세제곱근 4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를 잡아냈습니다. 이 교점의 좌표요. 이 교점의 좌표는 누가 되는 거는 알파의 값은요, 이 세제곱근 4가 된다, 이걸 잡아냈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요, a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a의 값이요. 그러면 a의 값을 구하려면은 요렇게 볼게요. 얘하고 얘니까 저기다 대입해서 정리를 하시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a의 값을 여러분들이 잡아야 되니까 알파를 대입한 함수값이 똑같거든요. 얘랑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는 결국 a 알파랑 똑같다는 거고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알파 값, 이 a 값만 잡으면 되죠. 근데 알파는 양수죠. 그래서 양변을 알파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양변을 알파로 나눠주시면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 얘가 a가 되는 거고요. 근데 알파 값 잡아 놓으셨죠?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요, 4 마이너스 2 세제곱근 4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식, 이 2차 함수는 공식 쓰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러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런 문제 푸실 수 있고요. 한 장 넘겨서 요번엔 최소값 관련된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이 넓이의 최소값 문제하고 이제 역함수 문제, 요거 두 개만 하면 넓이는 끝나고 이제 속도와 가속도 이쪽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이 넓이의 넓이의 최소값 문제는요,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일단은요, 정적분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은 어떤 식이 나올 거예요. 보통 2차 식이 많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가지고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일단은 이 문제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y는 x제곱하고요, y는 m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이 두 개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이 m의 값을 구해달래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y절편이 1인 직선이 여기를 지나가겠죠. y절편이 1인 직선이 지나갈 거예요.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이 도형의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최소값을 구하고 싶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국은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의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니까 얘는 공식 적용이 가능해요. 공식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여기를 알파라고 잡을 거고 여기를 베타라고 이렇게 잡을 거고요. 그럼 철저하게 그냥 공식으로 들어가겠습니다. 6분의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얘가 누구냐? 이 교점의 좌표죠. 교점은 두 개의 식을 같다라고 놨을 때 이 식을 만족하는 x값을 말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x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1이 꼴 0이 나오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 된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제가 구해야 되는 건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거의 값 구해야 되니까요, 일단은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됩니다. 이렇게 바꾸셔도 상관없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 m제곱이 들어가게 되고 얘는 플러스 4가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요,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루트를 씌워주시면요,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값을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구해내실 수 있고요. 얘를 그냥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넣어 버릴게요. 여기다 집어넣으시면요, 6분의 1이 되고요. 6분의 1이 되고 얘는요, m제곱 플러스 4 m제곱 플러스 4가 들어간다.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면 문제는 끝나겠네요. 최소값이요. 그러면 결국은 얘랑은 똑같은 거니까 얘가 최소값을 가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m의 값은 얼마가 들어가면 되냐? m의 값은 0이 들어가면 되겠죠. 왜냐면 얘가 이렇게 될 거니까요. m제곱 플러스 4의 세제곱 이렇게 루트 안으로 들어가니까 결국 얘가 최소값 가지면 돼요. 그럼 이 2차식이 최소값 가지려면 이 2차식 제곱 부분이 0이 됐을 때 그때 최소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문제요. 얘는 문제를 딱 보고서 2차 함수 직선이니까 공식 써서 그냥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문제요. X축으로 둘러싸인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정해달랍니다. 지금 상황은요, 얘가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A, 여기는 1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면적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면적과 이 면적의 합의 최소를 구하면 돼요. 근데 얘는 3차 함수기 때문에 공식은 없고요. 공식 없이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부터 a까지 적분을 할 거예요. 그 면적 구할 거고요. 얘도 진짜 면적 구할 거고요. 그럼 얘는 얼마가 되냐면요. 일단 x-a 그리고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식 조금만 더 정리할게요. x세제곱이요. 마이너스 ax제곱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a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얘는요. 식을 정리하시면요. 그럼 여기에다 넣겠습니다. x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x 얼마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플러스 a요. 그리고 여기는 dx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인테그랄 a에서부터 1까지요. x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dx가 될 거고요. 근데 여기는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호는 마이너스로 이렇게 보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적분을 하겠습니다. 얘 적분하시면요. 4분의 1 x 4제곱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3분의 2 a x 세제곱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여기는 ax요. 마이너스 2라고 a다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은요. 빼기 얘를 계산하시면 되는 거죠. 동일하게 4분의 1 x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얼마가 오게 되냐? 3분의 a x 세제곱이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그리고 플러스 ax가 들어가겠죠. 여기는 a 1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a를 대입한 값에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뺄 거예요. 그래서 a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4분의 a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세제곱이요. 4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a 제곱. 그리고 플러스 a 제곱이요. 여기서 뺄 거예요. 누구를 뺄 거냐? 이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뺄 거예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값을 빼주시면요. 여기는 4분의 1 되고요. 플러스 3분의 a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할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고 얘는 마이너스 a가 들어가겠네요. 하나 쓴 거고요. 얘 그냥 바로 갖다 쓸게요. 1을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빼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을 대입하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요. 1을 대입한 값 그냥 이쪽 뒤에다 쓸게요. 1을 대입한 값에서요. 얘가 3분의 a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얘랑 똑같을 리가 없는데 마이너스 1 들어갈 거니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 a 이렇게 되겠네요. 1을 대입한 값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도 상관없겠죠. 얘는요 1을 대입한 값을 이게 빼는 거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였고 요번에 a 대입할게요.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을 더하는 건가요? 예. 그럼 두 개의 식을 더해 주시면요. 얘가요, 얼마가 나오냐면요. 얘가 12분의 3a 4제곱이고요. 얘가 12분의 4a 4제곱이에요. 그럼 여기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12분의 a 4제곱 나오거든요. 이 모양하고 이 모양하고 완벽하게 똑같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계산하시면 2분의 a 제곱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죠. 이거 두 개 계산하시면요. 근데 얘가 두 번 일어나는 거죠. 두 번. 그러니까 여기다가 2를 곱할게요.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계산하시면요. 앞에까지 계산하면 얘가 a제곱 마이너스 6분의 a 4제곱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 계산해 볼게요. 뒤에 거 보니까 부호가 엇갈리는 게 얘가 부호가 엇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두 개를 더하는 과정에서 지워질 거고요. 얘하고 부호가 엇갈리거든요. 두 개를 더하는 과정에서 지워질 거고요. 그럼 여기가 얼마가 나오냐?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나오고. 근데 여기 마이너스 때문에 플러스 4분의 1 나올 거고요. 플러스 4분의 1 나와서 여기에다가 2분의 1을 이렇게 붙이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누굴 구하는 거냐면요. A값 구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최소값은 0일 때 나오나요? 조금만 더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에이, 0일 때 나올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잘못했나? 요거요. 예. 노란색. 예. 앞에는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 가운데는 플러스 되고 앞에는 마이너스. 가운데는 거꾸로 계산해서 1 대입한 값에서 A를 대입한 값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 버렸어요, 저는요. 그래서 얘랑 이렇게 지워지고 계산돼서 여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최소가 되도록 하는 상수 A의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얘가 최소가 되려면 얘가 완전 제곱식 형태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얘가 3 나오지 왜? 잠깐만요. 어디서 계산이 잘못된 것 같아요. 어디서 틀렸지? 4분의 1 x 4제곱 이렇게 나오고 계산했더니 A의 값이 이거 0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생각했나? 4제곱 맞죠? 반의 제곱이 필요하니까 이 최소값이 왜 안 나오지? 아, 4차 함수니까 이걸로 못 풀구나. 이렇게 들어갈게요.
4차함수가요, 최소값 갖는 그 지점만 잡아내시면 되고요. 이 4차함수가 우함수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 그려지겠죠.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Y축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이렇게 되는. 그랬을 때 이 A가 언제일 때 최소값이 나오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거 미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마이너스 얼마가 되냐? 3분의 2 A 세제곱이요. 그 다음에 여기는 2A요. 이게 0이 되는 지점을 잡을 거예요. 도함수요. 0이 되는 지점 잡으시면요, 얘가 얼마가 되냐? A로 묶이면서 마이너스 3분의 2 A 제곱이요.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2 이꼴 0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의 값이요. 여기서 최소가 나오겠네요. 얘는요. 그래서 얘가 얼마? A가 0일 때예요. A가 0일 때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문제가 좀 지저분하네요. 여기요. 마지막 문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1-x제곱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 그래프 위에 t,1-t제곱이라는 점이 있답니다. 이 점에서 접선을 그릴 거고요. 그랬을 때 y축 및 x = 1로 둘러싸인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일단은 그림 그려볼게요. x축, y축,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랬을 때 t,1-t제곱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서 접선을 이렇게 그린답니다. 접선을 그렸을 때요, 지금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이 파란색 접선하고요, 이 곡선이요. 곡선 그리고 y축이요. y축이요. 그리고 x = 얼마 1이라는, x = 1이라면은 어디가 들어가야 되나? x = 1, x = 1이 여기요. 여기가 되겠죠. x = 둘러싸인 도형의 면적의 최소값을 구해달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면적 구하는 거예요. 빨간색 면적이요. 빨간색 면적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해볼게요.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도함수가 가지고 있으니까 도함수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2x 나와요. 그러니까 f't는 얼마가 되냐? 마이너스 2t가 되고요.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시면요, y에서 y좌표 빼고 기울기 넣고요, x에서 x좌표를 뺀 다음에 1-t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파란색 접선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얘가 얼마? 식 정리하면 마이너스 2tx 플러스 t제곱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그러면요, 두 개의 곡선, 얘가 곡선 그리고 얘가 직선이에요. 나는 이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면적이요. 그러면은 파란색 접선이 위에 있는 식이고, 그 다음에 이 직선, 이 곡선은 아래에 있는 식이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에서 위에 있는 식에서 아래에 있는 식을 빼주시면 이 면적을 구할 수 있겠네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계산할 거고요. 이 0에서부터 1까지는 파란색이 항상 위에 있어요. 딱 만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요. 이 마이너스 2tx 그리고 t제곱 플러스 1에서 뺄 거예요. 이 곡선을요. 곡선을 빼주시면요, 얘가 빼기 1 플러스 x제곱이 되겠네요. 얘를 적분해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최소값이요. 그럼 식정리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1, 1 이렇게 지워지고요.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x요. 그 다음 여기 t제곱이요. 그 다음 dx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그럼 얘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완전 제곱식으로 각각을 정리해서 1대2 하셔도 되고요. 얘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아니다, 정리할게요. x로 적분할 거니까 3분의 1 x 세제곱이요. 마이너스 tx 제곱이요. 그 다음에 t제곱 x요. 적분 변수가 x니까 0, 1이 되고요. 그러면 1을 대입한 값에서 0을 대입한 값을 빼주시면 되니까 3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t. 그 다음 여기는 t제곱이 들어가겠네요.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t가 제곱 마이너스 t 그리고 반의 제곱 4분의 1이 필요한 거고요. 그럼 얘가 12분의 얼마 나면 12분의 3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12분의 1이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얘가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돼서
최소값을 구하게 되면 12분의 1이다. 이렇게 푸실 수 있겠네요. 마지막 역함수요. 역함수 나와 있는데요. 이 역함수는요, 이 세 가지만 공부하시면 돼요. 정적분에 나오는 역함수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물어보거든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게요, 이 역함수에서요.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이 역함수의 넓이를 구할 때, 역함수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출제가 이게 한 번 됐을 거예요. 평가원에서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이 y는 fx라는 함수가 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게 된다면 얘를 어떻게 하냐. x 그리고 f 인버스 y다. 이렇게 보죠. 이게 이 x, y의 위치를 바꿔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x, y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위치요. 그럼 역함수의 정의에 의해서 얘가 인버스가 이렇게 붙게 돼요. 근데 얘를 역함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이 역함수는요. 언제 구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이 역함수는요.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이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 얘는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렸을 때 그때 역함수 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이렇게 볼게요. x축하고 y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뭐 이런 그래프를 그려봤어요. 얘가요, y는 fx라는 식이에요. 그러면요, 이 식을 파악할 때 이 x값에 의해서 얘가 y가 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그래프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이게 y는 x라는 직선이 있어요. 얘를 대칭시켜가지고 이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그래프는 얘를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역함수를 구하면 이 y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이 있어요. 그 역함수를 구할 때 xy의 위치를 바꾸는 게 아니라요. 문자 통째로 바꾸거든요. 이게 x가 되는 거고 얘가 2y가 됐을 때 y를 x로 바꾸고 x를 y로 바꿨을 때 이 대칭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칭이동이. 근데 지금은요. 얘를요. 이 위치를 바꾼 거예요. 얘하고 얘하고의 위치를 바꾼 거예요. 예를 들면 역함수 하실 때 fa 이꼴 b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f 인버스 b a가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 함수 정역이 있죠. a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는 게 f예요. 그리고 공역이 있어요. 여기에 만약에 b가 대응이 됐다고 이렇게 친 거예요. 그럼 a를 집어넣으면 b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요.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b의 관점에서 역으로 돌려버리면 a라는 값에 대응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 역함수 대칭이 일어난 그래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파악하실 때 이제 y라는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y를 기준으로 해서 x를 잡아내겠다는 거거든요. 이 함수는 x를 기준으로 해서 y를 잡아내는 거고요. 역함수식이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이 역함수는 얘가 역함수예요. 이렇게 썼을 때 얘가 역함수가 되는 거예요. x라는 문자를 y라는 문자를 x로 이렇게 바꿨을 때 그때 그래프는 대칭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위치를 이렇게 바꿔버리면요. 위치만 바뀌었을 때는 이 주축이 x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y 입장에서 x를 잡아내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그래프, 이 빨간색 그래프 있죠. 이 빨간색 그래프는 이 식이에요. 얘하고 얘하고는 틀려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그래프는 이 그래프 그냥 그 자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요. 근데 관점을요. 요렇게 보는 거예요. x를 이용해서 y를 잡아내는 게 아니라요. y를 이용해서 x를 잡아내기 때문에 이 함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요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얘를요. 이 y를 이용해서 이 x값을 잡아낸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실려있지는 않고요. 이거는 나중에 평가 문제, 이게 한 문제 출제가 된 게 있어요. 이거는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아니에요. y를 기준으로 해서 x를 잡아내니까 이쪽 면적에 관한 이쪽 면적에 관한 값들을 구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문제 나오면 이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요, 이 나와 있는 게 이 역함수하고의 넓이의 합구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요, 역함수와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역함수를 구해서 계산을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얘도요. 역함수식 여러분들 구할 수 있는 거 좀 제한되어 있어요. 막 3차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겠다 이런 것들은 좀 힘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누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냐, 이거는 기하적 성질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도형을 이용해서 그 값을 그냥 잡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패턴은요, 항상 이 패턴을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a, b, fx, dx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여기는 항상 fa가 들어가고 여기는 fb가 들어가요. 이거 말고는 물어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여기 f 인버스 x, dx가 있습니다. 원래 함수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역함수, 이 f 인버스 x, dx의 넓이의 합을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는 누가 만들어지냐?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한 b, fb요. 그리고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한, 이 값하고 이 값을 곱한 a, fa요. 얘를 뺀 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거든요. 얘가요. 이게요, 항상 패턴이 있어요. 이게 a가 대입된 함수값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요. b를 대입한 함수값이 여기 구간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b와 fb를 곱한 값에서 a와 fa를 곱한 값을 뺄 수 있다라는 공식이거든요. 일단은 그림 그려볼게요. x축하고 y축에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요. 제가요, 그림을 하나를 그려볼게요. 얘를 y는 fx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y는 fx다. 이거하고 이거는 달라요. x 이꼴 f 인버스 y 하고요. 이거하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y는 f 인버스 x요.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틀려요. 이 그래프는 지금 이 그래프를 나타내는 건데 관점이 y를 기준으로 해서 x를 잡아내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x라는 문자를 y로 바꿨어요. y라는 문자를 이렇게 x로 바꿨어요.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y는 x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요, 이때 이 그래프는 대칭이 일어나요. 노란색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얘는요, 이게 노란색 그래프예요. 얘가 노란색 그래프예요. x하고 y가 문자가 바뀌어야지만 대칭 이동이 일어나요. 이거는 x, y의 위치를 바꾼 거기 때문에 대칭 이동이 일어난 게 아니고요. 여러분 뭐 이렇게 보잖아요. y는 x-1의 제곱이 있어요. 이거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요. 그러면 이 y를 x로 바꾸죠. 얘를 y로 바꾸고요. 그러면 그래프상에서 대칭 이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위치요. 그러니까 이 노란색 그래프가 얘예요. 그리고 얘는 실제 역함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볼게요. 제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요, 여기 a예요. 여기가 a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b라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를 b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면적 있죠? 이 면적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냐? 이 빨간색 면적을 나타내요. 빨간색 면적이요. 빨간색 면적과 이 면적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얘를요, FA가 돼야 되니까요. 여기가 FA죠. 여기가 FA니까 이렇게 쭉 따라갔을 때 얘를 FA라고 볼 수 있어요. 함수값. 왜냐? Y는 X라는 직선이니까 여기, 이거 여기가 FA죠. 아니죠? A죠, 여기가. 여기를 FA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높이. 여기가 FA니까 여기를 쭉 따라가면 얘가 FA가 나와요. 그러면 X값하고 Y값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가 FA예요. 여기가 FA가 돼요. 그 다음은요, B를 대입해 볼게요. B 대입하시면 여기가 FB예요. 여기가 FB예요. 그럼 X값하고 Y값이 똑같으니까 여기를 FB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요, 역함수니까 노란색 그래프에서 얘를 해석해야 돼요. 노란색 그래프에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얘가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란색 면적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파란색 면적이요. 파란색.
이거는 파란색 면적이 돼요. 이거는 대칭 이동한 일어난 그래프에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파란색 면적이 구해지는 거고요. 근데 제가 구하고 싶은 건요, 이 빨간색과 파란색의 합을 구하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요, 만약에 대칭 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요, 면적은 대칭 이동시켜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 파란색 면적을요, 여기에 있는 얘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초록색이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누가 되는 거냐? 이 사각형이요. 파란색 면적이 되니까 이 사각형이요. 빨간색으로 할게요. 예. 이 빨간색 면적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전체 사각형에서 여기 있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을 빼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B죠. 여기 높이가 FB예요. FB. 그러니까 B와 FB를 곱한 값에서 여기에 있는 이 안에 있는 사각형을 빼내면 돼요. 근데 여기의 길이가 A죠. 그리고 이 높이가 FA요. 그래서 얘랑 A랑 얘랑 곱한 값이 서로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항상 이 구조예요. 역함수하고의 합을 구하는 문제는 A가 나오면 여기 FA 나와요. B가 나오면 여기가 FB가 나오니까 B, FB를 곱한 값에서 A, FA를 곱한 값을 그냥 빼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역함수하고의 합 문제는요. 그리고 세 번째 나와 있는 건요. 이것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세 번째 나와 있는 문제는요.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면적을 구하는 건데요. 이 역함수식을 잡아내는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역함수 실제 구하는 게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요. 어떤 그래프, X축하고 Y축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얘가 Y는 fx라는 그래프예요. 그 다음 여기는 Y는 x라는 직선이 지나가요. 역함수를 구해주시면요. 얘가 대칭 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제가 구하고 싶은 거는요. 이 역함수를 y는 f 인버스 x로 보겠습니다. 그럼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요 면적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요 면적이요. 근데 어떤 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서 역함수를 구하는 거는 조금 힘들고요. 어떻게 볼 거냐면요. 이게 역함수가 이렇게 대칭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면적과 여기에 있는 면적은 동일해요. 여러분들은 이 역함수식을 못 구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알파라고 보고 여기를 베타라고 보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f 인버스 x에서 fx를 빼서 적분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 함수식을 못 잡아요. 이 함수식을요. 이 함수식을 못 잡으니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y는 x라는 직선을 이용하는 거예요. x에서 만약에 fx를 뺀다면 그리고 만약에 적분을 하게 된다면 이 아랫부분의 면적은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를 2배 해서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면적을 구하겠다는 게 요 세 번째 이 문제고요. 그러면 간단한 문제 뒤에 잠깐만 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게 평가원 문제에 들어가 있어서 저는 여기서 뺐고요. 한번 돌 때 다시 얘를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들이거든요. F2가요 얼마예요? 2라고 나왔습니다. F4가 얼마예요? 4라고 나왔거든요. 제가 구해야 되는 건요. 2에서부터 4까지 원래 함수를 적분했어요. 그랬을 때 이 면적을 내가 A라고 이렇게 본대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면적을 구하는 거냐? 인테그랄 2에서부터 4까지 gx의 면적을 구해달래요.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면적의 합은요.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데 이게 누가 나와야 되냐? 얘가 반드시 F2가 돼야 돼요. 얘가 반드시 F4가 될 때만 누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거냐? 4예요. 여기 있는 값 곱하는 거예요. F4요. 빼기 2 F2를 통해서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 얘가 4라고 문제에서 가르쳐줬으니까 16에서 4를 빼면 됩니다. 12가 나오는 거고 이 면적을 그냥 B라고 할게요.
그러면 나는 b를 구하는 거잖아요. 이 b는 누가 되는 거냐? 12-a가 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달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수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하적 성질을 알고 있어야지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다음 문제예요. 그 다음 문제는요, 이 fx라는 함수가요, 이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왔고요. 저보고 1에서부터 2까지인 fx dx요. 얘하고요, 역함수하고의 면적의 합을 구해달래요. gx요. dx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요, 이게 f1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 대입하면요, 1 나와요. 2 대입하면요, 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서 2 곱하기 9에서 1 곱하기 1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17이라는 값이 나온다.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요, 마지막 문제예요. 마지막 문제는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y는 x제곱, y는 x제곱하고요, y제곱은 x. 이게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건 알거든요. 근데 역함수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면적은요, 인테그랄, 일단 교점부터 잡을게요. 역함수하고의 교점은요, y는 fx라는 함수하고요, y는 f 인버스 x하고의 교점을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냐?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거를 바꾸죠. y는 fx와 y는 x하고의 교점 문제로 바꾸죠. 왜냐, 교점은 일치할 테니까요. 그럼 교점을 잡기 위해서요, x제곱 이꼴 x를 잡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x값은요, 0하고 1 두 개가 나오겠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2차 함수 그래프하고 역함수하고의 교점을 누구를 통해서, 이면적을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2배 해버리면 되니까요. 그럼 얘가 2차 함수하고 직선이죠. 2차 함수하고 직선이니까 6분의 절대값 a. 베타 여기 1 나왔고요. 그러면 1의 세제곱 들어갈 거고요. 그럼 얘가 얼마가 나오냐? 6분의 1 나와요. 이 초록색 면적은요. 근데 얘를 또 대칭시킨 거니까 6분의 1이 더 있겠죠. 그래서 3분의 a고. 3분의 2 아니나? x 3분의 1이 나오는데요, 저는요. 3분의 1 아니에요? 예. 그죠? 예. 얘가 6분의 1 나오고요. 여기가 6분의 1 나오고 얘가 2배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6분의 1에다 곱하기 2만 해주시면 돼요. 역함수는 딱 3개만 물어봐요. 이 xy라는 문자가 안 바뀌면요, 그거는 대칭시킨 그래프가 아니에요. 관점을 달리 해석해달라는 문제거든요. y를 기준으로 해서 x 잡아달라는 거고요. 역함수하고의 넓이의 한 문제는요, 기하적 성질을 이용해달라는 거고요. 그리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면적은요, 이 역함수를 못 구해요. 그러니까 y는 x라는 직선하고 원래 함수하고 면적 구한 다음에 곱하기 2 해달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